설 연휴에 만난 지역민들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정치 안정을 기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한 가운데 오늘 자정 성금 모금이 종료됩니다. 어느 때보다 힘겨웠던 이번 겨울, 운정의 손길이 모이면서 훈훈한 겨울이 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가 개통되는 내년 말, 광주의 대중교통 체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남북을 잇는 간선 급행버스도 도입됩니다. 신안의 작은 섬이 퍼플 섬으로 알려지면서 기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천사대교 개통과 함께 신안군의 컬러 마케팅이 빛을 발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설 연휴에 지역민들을 만난 광주와 전남 국회의원들은 경제 회복과 정치 안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구속과 탄핵 심판,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제대로 된 역할을 바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영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 지역 민심을 듣고 온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설 대목에도 한산한 재래시장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특히 깊었습니다. 전통시장, 골목 상권, 완전히 지금 죽을 맛이다. 그래서 빨리 좀 경제를 좀 살려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농어민들이 많은 전남에서는 최근 잇따라 불발된 쌀값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마저 불황의 길로 접어들며 정치권의 지원책 마련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여수 광양권의 전남의 경제 심장들이 사실상 엄청난 불경기를 맞고 있으면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 안정을 요구하는 지역민도 어느 때보다 많았습니다. 여야가 극단의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중심의 지역 의원들은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 정권 수립을 염원하는 지지자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지역민들이 가장 바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설 명절 연휴를 끝낸 지역 정치권도 분주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오늘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내란 사태를 촉발시킨 반민주적 파시즘 세력을 그대로 둔 채 불법 겸 주범만 제한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불이하고 비상식적인 정치 세력을 존속시켜서는 대한민국의 퇴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사회 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시민 총궐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최 부총리에 대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일 밤까지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밤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기온 차이로 비가 눈으로 바뀔 수 있는 전남 동부 내륙의 예상 적설량은 1cm 안팎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8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사랑의 온도탑이 일찍이 100도를 달성한 가운데 오늘 자정 성금 모금이 종료됩니다. 경기 침체와 혼란스러운 시국이 이어져 어느 때보다 어려웠던 올겨울, 이웃들의 온정의 손길이 모이면서 훈훈한 겨울이 됐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약 30년간 사랑의 열매의 후원을 받아 운영 중인 전남 한 장애인 요양원. 68명의 거주인들이 함께 생활하며 자립과 사회 정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후원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새로 구입했고 열 차단 성능이 좋은 창호로 교체했습니다. 잠은 따뜻해졌고요. 방에서 뜨끈뜨끈 잠 자고. 올겨울에도 이웃들의 정성이 모이면서 요양원에는 더 따뜻한 봄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건물이 워낙 노후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 소방 설비도 손대고 싶고 저희 중증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자립하는 그런 기틀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열매 성금 모금 마감일인 오늘 전남 사랑의 온도탑은 123도로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과 부산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전남은 지난 9일 일찍이 목표액을 넘어섰는데 21억 원 이상 모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모금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훈훈한 나눔의 손길은 광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22일 100도를 조기에 달성했습니다. 모금 종료 당일 100도를 넘긴 작년보다 9일 빠른 기록입니다. 광주는 59억 원 이상이 모이면서 115도를 넘어섰습니다. 모인 성금은 취약계층의 기초생계와 교육, 의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오늘 자정 마감을 앞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광주와 전남 모금회는 다음 달 3일 온도탑 폐막식을 갖고 2달간의 캠페인을 공식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전남 신안군의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이 2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안군에 따르면 햇빛연금은 첫 지급 이후 지속해서 늘어나 2023년 3분기까지 1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4분기 22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햇빛연금은 지난 21년 첫 지급액 21억 원으로 시작해 매년 증가하며 지역 주민 43%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모범 납세자 100명에게 종합검진비 50%를 감면합니다. 전남도는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모범 납세자 100명에게 3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 상품을 15만 원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범 납세자에게는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내년 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과 함께 광주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고 남북을 잇는 간선 급행버스 체계, 즉 BRT가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시는 오는 7월부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재개해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중 상무지구에서 광주역 구간까지 1단계가 개통하는 내년 말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1,000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금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효율화를 통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환승 체계를 갖춰 도심 곳곳을 연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남북, 대각선 등 쭉쭉 뻗어나가는 노선 형식으로 기본 골격을 갖추면서 지하철역을 지나는 거죠. 역을 통해서 환승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고 신세계백화점이 확장하는 광천권역에도 대중교통이 보강됩니다. 우선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노선 변경안이 통과된 간선 급행버스, 즉 BRT가 이르면 내년 말 남북으로 광주를 연결하게 됩니다. 특히 BRT는 신세계 사거리와 더현대 광주 인근 등 수송 수요가 많은 곳을 지날 예정입니다. 광천권역을 중심으로 7개 권역을 연결하는 도심 급행버스 4개 노선도 새로 도입됩니다. 양동시장, 충장로, 금남로, 문화전당증을 찾아 쇼핑과 관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합 쇼핑몰과 구도심을 연결해주는 상생버스도 운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에 이어 2032년 광천 상무선까지 갖춰지면 현재 30% 수준인 버스와 지하철의 수송 분담률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화재로 1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2,554건의 화재로 15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으며 268억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2.1% 줄었고 사망자가 18명에서 15명으로 16.7% 감소했습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1,382건으로 54.1%를 차지했고 전기가 584건으로 22.9%, 기계가 296건으로 11.6%를 나타냈습니다. 광주 지역 대중교통의 운영 실태를 점검 개선하기 위한 시민 모니터단이 운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시민 모니터단 230명을 모집한 뒤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4차례 이상 시내버스와 택시의 운전원 친절도, 안전운행 여부, 운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광주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모니터단에 지원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는 서비스 평가와 대중교통 개선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신안에 사는 주민들조차 잘 알지 못했던 반월도와 박지도가 신안의 대표 관광지인 퍼플섬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2019년 천사대교 개통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신안군의 컬러 마케팅이 빛을 발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5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신안군 안자면의 작은 섬인 반월도와 박지도. 지금은 퍼플섬으로 불리우며 연간 40여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봄부터 초가을까지 이어지는 보랏빛 꽃축제 기간이 아니어도 탐방객들의 발길이 연중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지금 생각이 났으니까 지금도 한번 와서 보고 다음에 이제 또 꽃이 폈을 때도 한번 와서 보고 싶어서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컬러 마케팅은 작은 섬에 살만하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 주민조합 형태로 문을 연 반월 카페. 처음엔 무인 카페로 운영됐지만 지금은 실버 바리스타를 둔 어엿한 유인 카페로 운영되면서 연평균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갈 때 5번, 올 때 5번. 한 달을 그렇게 다녔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들어오신 손님마다 좋다고 그러시고 이제 커피도 맛있다고 하셔요. 그럴 때 이제 기분이 좋죠.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김광덕 씨도 자신의 집터에 차린 식당에서 매일같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정성스레 남도의 맛을 전한 덕에 퍼플섬의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기반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관광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음식 드셔보시고 뭐 마음에 들어 하시고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좋아하셔요. 퍼플섬으로 알려지기 전엔 이름조차 생소했던 반월도와 박지도. 천사대교가 개통된 지 5년 만에 천사섬 신안의 대표 관광지로 컬러 마케팅의 성공을 알리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에 설범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광주지법원장에 장용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부임됐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과 광주지법원장을 포함한 2월 10일자 고위법관 전보 인사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신임 광주가정법원장에는 김승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고 본래 자리인 전남도당 위원장의 역할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적한 지방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해 민주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지만 지역민들 기대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물김 생산이 늘어나면서 위판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 생산지 수협에 따르면 2025년산 물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 안팎으로 늘어나 120kg 한 포대당 위판가가 4만 원에서 6만 원 선으로 지난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양식 거정이 늘어난 데다 작황 호조가 이어지면서 1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600여 톤의 물김이 폐기됐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수안동 세영 리첼 아파트 입주민들이 30만 원, 곡성군 목사동면 평리 1구마을 주민들이 60만 원,
최경윤 씨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정한 상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 공해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20분쯤 고흥군 거금도의 한 해안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의 음주 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70대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15분쯤 북구 유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이 50대 A씨가 몰던 택시에 치여 숨졌습니다. A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